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한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양산되면서 최근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인기와 무인기 편대를 이뤄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미래 전장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한편,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에 공을 들이며 스텔스와 엔진 성능도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마친 대한민국은 곧바로 국방과 학연구원을 통해 KF-21 컴팩트 레인지라는 첨단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며 레이더 반사 신호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단순한 이론 설계에 그치지 않고 실전 환경에서의 스텔스 효과를 입증한 것입니다. 이어서 KF-21 블록 3, 즉 F-22급 스텔스 버전 개발 계획이 공개됐고 항공엔진 독자 기술에 대한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중국과 일본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항공기 엔진은 전 세계 단 5개 국가만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로 진입 장벽이 극히 높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격적으로 이 영역에 뛰어들며 기술력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국제 방산 시장에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항공군 수산업을 현실적인 군사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담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은 애초에 우리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술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일부 항목은 단계적 블록 개발 전략으로 대응했고, 이에 따라 시제기 양산부터 실전 배치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됐습니다. 최근에는 블록 1에 이어 블록 2를 대비한 무장 테스트용 시제기에만 7천억 원이 추가 투입됐고 내부 무장창까지 장착하며 극초음속 및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을 검증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블록 2도 배치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KF-21의 블록 3 버전, 즉 6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개량형의 공동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2014년 사업 초기만 해도 블록 1과 블록 2 수준의 개념 구상에 그쳤던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불과 10년 만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입했습니다. 당초 구체적 계획이나 국회의 승인조차 없던 블록 3는 이제 고난도 무기 개발의 실현 가능성으로 전환됐으며 그 선택지 역시 더 넓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블록 3가 5세대를 넘어선 6세대 전투기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미국의 F-35보다 더욱 진보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KF-21 블록 1의 기체 성능 자체도 F-35와 매우 유사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과입니다. 통상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는 최소 7년 이상,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국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스텔스 구현 능력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까지 병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KF-21 블록 3와 무인 전투기 양쪽 모두에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 고정밀 전자광학 조준 장비, 최신형 IRST, 매립형 센서류 등은 F-35보다 진일보한 설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품 하나하나가 국산화를 통해 확보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22 랩터와 F-35에서 검증된 스텔스 형상과 설계를 도입했고 기체 구조물에는 광범위하게 레이더 흡수 구조재를 사용하며 그 아래에 각종 센서들을 정교하게 통합시켜 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라매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닌 6세대 항공 플랫폼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스텔스 기술도 다수 적용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텔스 성능을 형상 설계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스텔스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와 배기열, 수많은 리벳 이음부, 그리고 직선형 동체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F-21 전투기는 기체를 지그재그 방식으로 조립했고 한국 역시 유사한 스텔스 설계를 적용 중입니다. 특히 엔진 부문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는 세계 주요 국가들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 전 국내 기술진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설계를 완료하고 실증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무인기용으로 개발됐지만 사실상 경전투기급에 준하는 출력을 자랑합니다. 현재는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국산 터보팬 엔진이 장착된 첫 번째 무인기가 실전 테스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투기 엔진은 최대 7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극한의 열을 견디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만큼 기술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투기에 사용하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특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고바이패스 엔진은 연비 효율이 좋고 장거리 비행에 적합하지만 전투기의 경우 고속 기동성과 폭발적인 출력을 위해 저바이패스 구조를 선택합니다. 이는 많은 공기를 엔진으로 직접 유입해 높은 압축과 추력을 얻는 방식이며 그만큼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극도로 정밀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이런 까다로운 기술에 도전해온 대한민국은 그동안 면허 생산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현재는 전방 터빈 블레이드 개선을 통해 압축비를 높이고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으며 엔진 수명 역시 2000시간에 도달하며 F-16 전투기급 딴발 엔진의 성능을 따라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개발한 항공기 엔진을 미국산 최첨단 엔진과 동등선상에 두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자국산 엔진으로 꼬리 없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제작해냈다는 사실이며 그 엔진이 실제 작전 운용에 투입될 만큼 충분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고장난 엔진 수리를 위해 태평양 넘어 미국 본사에 의존하거나 수개월을 기다려 미국 기술진의 파견을 받아야 하는 현실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비록 성능 면에서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즉각 수급이 가능한 국산 엔진의 존재는 전력 유지를 위한 진짜 경쟁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국산 엔진을 기반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안정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8,0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산저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스텔스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실전 배치 상태로 비행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하반기 스텔스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6세대 수준 이상의 전투기 KF-21 블록3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발진은 차세대 스텔스기의 핵심 요소로 내부 무장창과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고도화된 장비의 통합 내장을 꼽았습니다. 이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해당 기술들을 위한 기반을 완비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KF-21은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독자적인 완성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저피탑 무인정찰기 도입을 장기 소요 사업으로 편성하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본격적인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텔스 기술 실증기 개발은 명백히 실전 배치 전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사업은 2010년 무렵부터 극비리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이 프로젝트의 존재가 전격적으로 공개됐고 이는 곧 기술적 완성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남은 핵심 과제는 대형 무인기용 엔진입니다. 소형 무인기부터 차근차근 탑재 중인 국산 엔진이 본격적인 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그 스펙과 용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느리다며 비합리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에 장착된 18,000파운드급 엔진을 예로 들며 F터버너 사용 시 33,000파운드까지 상승하는 고출력 성능을 언급하며 한국이 고작 5,500파운드급 엔진을 만든 것을 두고 미국을 언제 따라잡겠느냐는 식의 비판을 제기합니다. 심지어 자주개발을 비관하며 오히려 미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잘못된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은 자주국방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고방식입니다.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국제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전력 공백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안보 주권까지 위협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주국방은 생존입니다. 그것만이 혼란한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해답을 이미 찾아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에 투자한 시간은 채 10년도 되지 않았고 군용 제트 엔진 독자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도 200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고등운영기 T-50조차도 미국산 엔진에 의존했던 과거에서 이제는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까지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군사 강국들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수십 년을 들였지만 대한민국은 그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은 그 자체로 1급 국가기밀이며 기술 보유국들 간에도 공유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며 스스로 길을 뚫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출발해 단 20년 만에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는 세계 항공산업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발전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변국과 달리 모든 무기체계를 첨단 기술로 완성해내는 국가이며 연일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엔진 개발과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나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자주국방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기 소비국이 아닙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창조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텔스 형태인 블록2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몇몇 언론과 반대파는 대한민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KF-21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던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스텔스 기술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롱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묵묵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은 언제나 엠바고에 걸리며 특히 기술진들 역시도 기술 향상 실력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수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한국의 기술력 발전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높은 전투기 기술력을 가진 미국까지도 한국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 연구진은 반가지 않는 듯 여전히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용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고성능 레이더파 전도성 표면을 플라즈마 스텔스가 완벽히 흡수한다는 방식에 관한 기술 연구 보고서를 공식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이온화된 대기 성분은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를 100% 흡수한 뒤 무의미한 에너지와 파장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가 감지하더라도 이는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레이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성능이 뛰어난 스텔스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와 탐지 기술을 서로 상충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가 개발된 초반에는 스텔스기의 존재 자체가 무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강대국들은 전투기 요격에 필요한 지대공 레이더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 차례 레이더 실험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희미하게 포착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 등 5세대급 스텔스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초비상이 걸렸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관한 문제는 우리 KF-21 전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탐지되는 순간 순식간에 전투기는 격추당하고 많은 치명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이에 따라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은 디자인부터 레이더 탐지가 어렵도록 비행체의 형태를 구성하며 표면에 고성능 스텔스 도료를 칠해 레이더의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전에서도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스텔스기의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도료 방식은 정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유지보수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텔스기의 후발주자인 만큼 이러한 단점을 순식간에 타파하기 위하여 비행체를 레이더의 시야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텔스 기술이 축적된 특수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과 함께 플라즈마 전자기파 흡수 능력을 이용하는 연구까지 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하는 기술 발전 방식은 2026년 양산되는 KF-21 블록2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 중반 KF-21 전투기의 다음 단계인 6세대급 전투기에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정밀공학과 반도체공학을 주도로 하여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계 구축을 성공한 상태이며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스텔스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신소재는 메타물질로, 이는 이후 개발될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과 결합되어 한국 전투기를 완전히 은신시켜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유령 편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는 대한민국의 스텔스 성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KF-21 전투기가 스텔스기로 개량된다면 F-35 이상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투기 스텔스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으로 언급되는 것은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약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전투기 사업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전투기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며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텔스 성능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국지전에서 제공권 장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승부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미래동향 보고서 스텔스 개발 동향 내용 중 이미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플라즈마 세미 스텔스 같은 첨단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원들이 올린 보고서 역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세미스텔스 형태의 블록1 형태를 갖춘 KF-21 전투기와 동시에 완전한 스텔스 형태의 블록2 전투기까지 200여 가량 한국 공군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KF-21 스텔스 성능 개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은밀한 유령 편대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방공망을 손쉽게 뚫어버릴 수 있는 편대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비행체 형태를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해 순식간에 도시와 주요 행정구역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비 경쟁이 심한 동북아시아에서 급격한 기술 발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도태되어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기술 발전에 힘쓰는 한국에 대해 중국은 탐탁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주변국이며 군비 경쟁이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노리는 해외 고객들을 한국이 쏙쏙 뺏가는 모습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던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관영 언론 환구시보에서는 중국의 제-20 전투기가 한국의 KF-21 보라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분명한데 왜 해외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에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해외 국가들의 움직임에 중국은 초음 속을 넘어 스크리밍 비행까지 성공한 한국형 보라매 전투기에 대해 특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무기 사이트인 시나닷컴 밀리터리에서는 중국은 KF-21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 속도 장치, 한국산 A사 레이더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KF-21 전투기와 중국 무기 판매 시장이 겹쳐지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는데 이에 대한 비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중국산 전투기를 판매하려고 애를 쓰는 말레이시아마저도 FA-50 전투기를 구매하였고 KF-21 전투기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보라매가 중국 전투기 수출의 최대 적수라고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전투기 수출에 아예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키스탄 등의 무기를 수출하는 등의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전투기 수출성과만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중국산 전투기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일찍이 계약을 진행했던 국가들이 중국산 전투기의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함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중국 무기의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중국산 전투기 시험 비행 중에는 방수와 결빙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되지 않는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가 놀라운 성과를 이뤘고 최근에는 천공2까지 수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KF-21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 수출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식을 중국은 방송 및 통해 전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산 해외 수출 전투기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KF-21 전투기에게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완전히 밀려버릴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FC-1 전투기인데 이는 대다수의 중국산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성능은 상당히 엉성하다고 느껴지며 해당 전투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저렴한 가격밖에 없죠.
한 대당만 50억 원에 불과해 가난한 나라들에게 열풍을 불러일으킨 전투기이지만 그것도 잠시, 오히려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FC-1 전투기가 이름만 전투기일 뿐 카탈로그 스펙과는 전혀 다른 훈련기만도 못한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것만 본다면 중국산임에도 성능이 괜찮고 가격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에 홀려 덥석 구매를 진행한 나이지리아와 미얀마는 낭패를 보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산은 직접 써보게 되면 내구성과 정확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체감이 된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카탈로그보다 낮은 스펙의 무장 능력까지 확인되어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한 입장에서는 총체적 난국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FA-50 전투기의 성능에도 미치지 못한 중국산 전투기들이 냉혹한 세계 전투기 시장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KF-21 전투기를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공개한 하나의 보고서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중국이 소유한 3세대와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약 1400kg 물량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수량은 미국, 한국이 제1도련선 근처에 배치한 전투기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제1도련선이란 태평양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중국 해군 작전 반경으로 우리는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오키나와부터 필리핀 보르네오를 연결한 첫 번째 방어라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직접 전투기를 배치하며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빠르게 실전 기체 양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미국의 F-22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고 5세대에 가까운 4.5세대라고 한국의 전투기를 소개하며 성능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한국이 발표한 A사 레이더의 개발, 동향보고서 등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특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의 공중전에서 중국처럼 물량이 많아봤자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추락해버리는 것이 현실인데요. 반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탐지 거리는 약 400km로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며 중국이 개발한 짝퉁 A사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의 국영 언론이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중국이 최근 가장 경악한 부분은 KF-21 복좌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시제 4호기와 시제 6호기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는 복제형 모델인데요.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블로거는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와 함께 복좌기 개발에 대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은 KF-21 전투기의 복좌형 설계가 무인기 군집 작전을 지휘하기 위한 한국의 목적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두려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홍보 영상 속 무인기 실물 모습이 포착된 것을 강조하며 유무인기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추측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눈치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투기 개발 모습을 직접 확인한 소수에 깨어있는 중국 네티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로 이를 만들었다니 F-35 전투기에 비해서도 아주 강력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스스로 이러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은 격려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 제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중화정신을 비판하며 한국은 가난했던 과거 상황에서도 빠르고 큰 발전을 이룩했고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등의 부분에서 빠르게 도약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게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며 한국 전투기를 무시하기보다는 대단한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중국인들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과 분야에서도 더 뛰어난 스텔스 도료를 위해 협력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전투기 수량을 들먹이며 성능 면에서 밀리더라도 자신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중국의 자신감은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자주국방과 단단한 안보를 위해 빠르게 기술력을 높여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